채널 제네시스박 유튜브 초대서 오늘은 전대성 한의사님을 모시고 최근에 발간된 나는 한의원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웠다. 신작 이야기, 그리고 이분이 보통 한의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건지 제가 속속들이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의사님. 예, 반갑습니다, 제네시스님. 네. 저는 한의사님을 알고 있는데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네.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대성 한의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나는 한의원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웠다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저는 부산 양정에서 전대성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이제 유튜버 제네시스박 님의 채널에 이렇게 초대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제네시스박 님은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되면서 처음 이제 제가 알게 되었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세금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일 때 그때 이제 우리 제네시스박 님의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절세법 강의 10기로서 이제 듣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위드 제네시스 1기, 무려 1기입니다. 1기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또 많은 것을 또 이제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서 강의를 하실 때도 직접 찾아뵙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직접 보시면 또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번에 이제 제네시스박님 채널에 나온 계기는 먼저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제가 가장 이제 좀 좋아하는 분들께 좀 추천사를 부탁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제네시스님한테 원고를 드렸는데 되게 흔쾌히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 좀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오늘 안 그래도 이렇게 이제 서울에 한번 오실 때 한번 연락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자리까지 좀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스님 이제 채널에 나오게 되고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저는 이제 기쁘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구름 위를 걷는 그런 기분인 것 같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스님. 네.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한의원이라는 곳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진료도 하셔야 되는 의사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책도 쓰고 있는 작가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이분이. 부동산 투자도 해요. 예. 맞죠? 예. 어떤 투자하고 있는지 좀 물어봐도 되나요? 예. 이제 사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주택 투자를 위주로 좀 하고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에 이제 실거주하고 있는 요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법인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이제 작게 투자하고 있는 상가도 하나 있고요. 그렇게 좀 하고는 있는데, 사실 부동산 투자로서의 경력이나 규모로 본다면 사실 아직까지는 걸음마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이더라고요. 세금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 투자를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 시스님의 강의가 저는 너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민망합니다. 뭐 다른 분들도 강의하고 계시고 또 이게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참고를 더 잘하셔서 소화를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구체적인 어떤 투자 사례나 그런 것보다도 이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투자하신 지 몇 년 되셨으니까 가장 좀 힘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혹은 반대로 굉장히 좀 좋았을 때, 이때가 좀 언제였어요? 사실 지금 힘들었을 때로 본다면 지금이 좀 제일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리도 그렇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들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시기가 아닐까. 거래 자체가 지금 없다 보니까
그런 시기가 좀 아닐까 하고 생각은 들고요. 뭐 제가 이제 사실 부동산 투자를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가 뭐 직접적인 계기로 보자면 제가 이제 2019년에 제가 원래 아파트를 살고 있던 제가 집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이제 이제 일시적 이제 이 가구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이제 팔아버렸거든요. 예, 그때 이제 2019년 가을이었었는데 부산에 이제 조정 지역 해제가 딱 되었을 때 해수동 딱 3개가 되었을 때 저희가 딱 이제 11월에 팔았어요. 근데 그게 무려 7년 이상 저희가 살았던 집이었는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팔았는데 팔고 나서 부산 전체가 이제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릴 때는 사람들이 그렇진 않지만 그때 이제 제가 팔고 나니까 막 집값이 이제 급등을 하는 걸 보면서 그때 좀 많이 그때 힘들었었고 예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지금도 최근에 규제 지역이 좀 일부 해제되고 했는데 네. 그에 맞춰서 맞춤형 뭔가 투자를 해야 돼요. 아, 네. 예. 그리고 예. 비과세가 다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시스님이 항상 네. 그 부분을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반대로 기뻤던. 기뻤던 거는, 네. 아무래도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이 날 때가 가장 기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제가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어쩌다가 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좀 오르게 되면서 이제 시세 차익이 좀 발생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뭐 이제 수익 실현을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올랐다가 좀 내려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어쨌든 이 좀 든든한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제가 직접 보고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좀 기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또 한 가지를 더 들자면 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예전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어떤 상가를 보더라도 여기 가게가 뭐 장사가 잘 되네 아니면 뭐 어떻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걸 이제 그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 예. 맞아요. 이 책에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스타벅스를 갔다 왔는데 스타벅스에 1시간에 오는 사람이 그 예를 들어서 1분에 10명이다, 5명이다. 그러면 1시간에 몇 명이다.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거고 이게 한 달이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거고 여기서 월세는 어느 정도 될 거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이제 상가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것까지 이제 좀 알게 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지식이 이제 쌓이게 되는 게 그게 또 가장 좀 재미있고 또 기쁘지 않나. 부동산 투자로서 아니면 투자자로서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파트만 하시는 게 아니네요. 상관없네요. 네. 아니요. 그런 게 이제 직접 투자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있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언젠가는 아니면 지금도 좀 일부 하시지 않나요? 그 병원이니까 해당 병원을 굳이 임차로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 매수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계속 공부하시고 실제 실현하시고. 사실은 뭐 저희도 제가 뭐 책에도 이제 밝혔지만 저희 그 병원에 지금 제가 3개층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층을 쓰면서 발생하는 임차료가 한 뭐 700만 원 이상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1년으로 따지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임대료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유튜버 그 라라브레드 대표님, 강호동님 그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저희 같이 이제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우리 발생하는 트래픽을 결국에는 흡수를 시키면 그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지금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제 건물에서만 한다면 훨씬 더 이제 그만한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만한 자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임차료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부동산 투자나 이 공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진짜 공감되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 공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정말 그렇게 네. 네,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네, 단순히 그냥 돈 벌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게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식으로 사업도 해야 되고 그게 주택이면 내 실거주하고 연관되는 거고 업무용 공간 뭐 상가나 사무실이면 내 업무하고 관련되는 거고 아까 맞아요. 트래픽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말씀하신 분이 또 계세요. 그 김승호 회장님이라고. 김승호 회장님 속성 김승호 네, 제가 회사 그만두고 19년 그때 5월달에 김승호 회장님 사장학 결혼 수업 들었을 때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트래픽만 일으킬 수 있다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부동산은 내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 자산가 분들은 보는 눈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이제 맞아요. 키우시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부분이시네요. 맞아요. 그 좀 전에도 아마 좀 말씀하신 거랑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의원 이렇게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물론 여기 이 책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규모를 되게 작게 했지만 지금은 세 개층. 직원분들도 거의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원장님만 해도 부원장님만 해도만 3분, 4분. 원래는 제가 책에서는 4분이라고 적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한 분이 나가고 직원분들이 좀 바뀌게 되면서 지금 원장님 3분과 직원 한 20분 정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엄청 많은 거죠. 혹시 이 부동산 투자에서 배웠던 것들이 그 한의원 어떤 경영인데 이런 쪽에도 뭔가 도움이 되고 그러던가요? 저는 아까 시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투자라는 게 인생과 비슷하다. 저는 그 말씀에 정말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던 것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내 돈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잃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끝까지 이제 파고 이제 뒤집어야 되고 저희가 뭐 잠을 자지 않더라도 끝까지 이제 공부를 해서 거기 잃지 않는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계속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들을 계속 이제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온전히 비교의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가 있어야 되고 뭐 이제 학군이나 일자리라든지 주변 소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런 게 이제 입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부역대 신평초, 뭐 브랜드, 역세권, 그다음에 뭐 이제 신축, 평지, 초등학교 이런 것들 이런 게 사실 다 입지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한의원 운영하는 것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의원을 운영할 때도 저희가 정말 환자들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 이제 모르듯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사실 하나로 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까 입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듯 한의원 운영할 때도 이제 환자들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결국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만나게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램구님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정말 공감합니다. 나중에는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종착지가 건물이거든요. 그렇죠. 건물. 물론 이제 더 가면 시행 쪽으로도 가긴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건물을 취득하실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언젠가는 그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좀 나름 힘들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다 힘들고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극복하는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나 계획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하고 계실까요? 사실 뭐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 비하면 사실 부동산은
좀 덜 떨어진 편에 속하죠. 그리고 뭐 부동산은 사실 뭐 주식 코인처럼 갑자기 이제 뭐 사라진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뭐 항공모함처럼 천천히 이렇게 선회하면서 돌아가고 이런 거니까 뭐 금리적인 부분이나 외부 요인이나 이런 게 좀 큰 것 같고요. 지금 사실 힘든 시기지만 뭐 저는 언젠가는 또 이게 또 이제 사람이 살아가려면 집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그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한 거는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고, 좋은 이제 우리 사업장에서 있고 싶은 것도 모든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자체가 항상 그 우리 이제 제니시스 박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절대 파는 게 아니다. 이제 좋은 거를 사서 모으는 거다. 이제 저도 그 말씀에 되게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 힘든 시기지만 뭐 이제 얼마 전 랭군님 채널에도 한번 저도 그 말씀을 되게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 힘들다 생각하면 사실 엄청 힘든데, 예,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힘드니까 지금 그 과정 중에 그냥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 사실 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